우리나라 최초의 무장 독립단체 알고 계십니까? 네, 바로 대한광복회죠. 대한광복회 총사령관 울산의 박상진 의사입니다. 8월 11일이 박상진 의사의 순국일인데요. 박상진 의사가 살았던 곳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박상진 의사의 집을 찾아 나선 길. 북구 송정이 아닌 경주 녹동이었는데요. 이곳에 온 이유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보니까요, 선생님 너무 멋있었습니다. 뭐 그렇죠. 네. 이게 뭐 아주 뭐 이래 좀 오늘 비가 막 무르묵 자라잖아요. 네. 비가 오는 중간에 이래 아주 그 지금 농촌 풍경이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저기에 구름 낀 저기 산은 예. 어디죠? 아, 저거는 치술령입니다. 치술령. 그 해발 765m 치술령인데 그 우리가 신라 박대상 부인 김씨 부인의 그 망부석이 저 산 정상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산이죠. 또 저 산은 또 하나 유명한 게 우리 옛날에 우리 박상진 의사가 네. 저 산을 넘어 다녔어요. 넘어 왔다 갔다 이래. 그분이 그 원래 그 살던 집이 여기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내항을 위해서 이제 왜냐하면 저 산을 넘어와야 이래 일본 경찰에 잡히지 않아요. 그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다니면 안 되고 네. 이러면 경주로 이래 가지잖아요. 대로가 있으니까 네. 저 산을 항상 넘어왔다 그래요. 넘어서. 그러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집에 오늘 좀 살짝 와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만나고 뭐 네. 협의하고. 아니 저는 송정에서 살았는 줄 알았는데요. 이곳에서 살았다고요? 예, 여기 이제 이곳이 집입니다. 그 송정동에 그 지당마을이라는데 거기는 이제 생가고 태어난 곳이고 밑에 대대로 그 집에 살아왔어요. 네. 살아왔는데 여기 이제 집은 이제 여기 이제 집인데 태어나고 얼마 뒤에 왔다 그래요. 여기 집으로. 박상진 의사가 경주 녹동마을에서 자랐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나요? 새로운 사실에 깜짝 놀랐는데요. 박상진 의사가 이 마을에 살게 된 이유 궁금하지 않나요? 와, 박상진 의사가 살았던 곳이라고 하니까 좀 남달라 보이는데요, 선생님? 예, 그렇죠. 그 집이 어디라고요, 선생님? 바로 여기가 요 집입니다. 여기. 아, 여기예요? 예, 바로 요 집이요. 여기 이제 네. 사랑채고. 네. 저 멀리 있는 곳이 이제 집터가 이제 안채고. 뭐 그렇죠. 그다음 행랑채도 뭐 있었고 뭐 이래 요 앞쪽으로 이래 아마 도장이라든지 이제 뭐 날개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붙어가 있었습니다. 그 집의 형태는 전혀 남아있지 않네요. 그렇죠. 집이 이제 땅이 팔렸으니까 이게 이제 집이 나무 손에 넘어가고. 네. 그래서 요 집이 옛날에 참 일곡한 좋은 기아집이 고려땡 같은 집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옛날에 박상회사 이래 만날 이제 어릴 시절에 놀던 골목입니다. 골목. 골목이고. 여기가요. 예, 막 술래잡기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서 자란 거죠. 자랐어. 참 청년 시절, 소년 시절 뭐 쭉 자라가지고 사실은 그분한테는 아마 여기가 고향처럼 늘 느꼈을 겁니다. 이게 자란 곳이니까 녹동 마을이. 박상진 의사가 녹동에서 자란 이유. 조선시대 울산인들이 겪어야 했던 뼈아픈 차별 때문이었는데요. 듣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생가가 있는데 이곳에 와서 살게 된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그게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그 이분이 박상진에서 그 집안이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여러 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이런 집을. 네. 원래 그 집이 이제 그 뭐 수천 마지기 두락의 그 갑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나중에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러고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재산을 가지고 여러 곳에 집을 이제 둘 수 있는데 그 여기 둔 거는 또 어떤 사람 주장은 이제 이래 과거 급제를 위해서 문과 급제를 위해서 이제 경주에 집을 마련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울산에 있으면 과거 급제가 안 돼요. 그 조선 500인도 딱 한 명 그때 됐거든요. 근데 경주는 한 47, 8명, 9명 예를 들었어요. 거의 뭐 수십 명이 됐거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부친, 그 박시규 부친이나 또는 양부인 그 실용이나 이런 분들 다 경주로 이제 그 유지를 적었습니다. 과거 급제할 난 다음에 자반지에. 그래서 합격이 뭐 잘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주장도 뭐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요. 우리 독립운동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이 집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굉장히 중요한 집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죠. 뭐 이게 지금 우리가 표지는 없지만 네. 이게 여기 간판 하나 씌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의 하나의 중요한 곳이었다. 네. 그게 없는데 아쉬운데 이 집에서 왜 그러냐면 대한광복회라는 단체가 그 조선 국군회복단하고 풍기광복단 두 단체가 합쳐졌거든요. 네. 합쳐져가지고 이제 대한광복회가 돼가지고 그 참 뭐 비밀 암상 폭동심 이런 거 있잖아요. 미리 네. 명령을 내렸는데 그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여 하나의 본부라 할 수 있는 게 그 조직을 여기서 한 겁니다. 조직을.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풍기광복단 단장이 네. 최기중이라는 겁니다. 소몽 최기중인데 그분이 여기 왔어요. 네. 와가지고 여기서 가입 그 이제 통합 혈서를 말하자면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하고 그 단체 합쳐가지고 하나 만들자. 그리고 또 여 김한종이라고 같이 그 광복회 그 박상지사 같은 날 사형을 당한 분이 네. 김한종이라고 충청 지부장입니다. 이분이 활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해가지고 뭐 많이 선장을 하는 분인데 그분도 여기 왔거든요. 와가지고 자기 이제 가입 서약서를 네. 했습니다. 내고. 그리고 또 뭐 거기도 무사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청사일리 전투에 김좌진 장군 있죠. 네. 그분도 여기 왔다고 그래요.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대 지부장인데 청사일리 전투의 승리의 주역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북로 군정서 그때 그 외병 3,500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네. 그분이 이제 여기 왔었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우리 그 대한광복회 우리 광복운동의 중요한 하나의 그 어떤 발상지라고 그럴까 네. 이게 꼽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청산리 전투 김좌진 장군이 찾아온 집. 대한광복회가 비밀리에 결성된 집. 그 의미가 무척 큰 박상진의 녹동집이었는데요. 이곳에서 비극적인 슬픈 사건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박상진 의사가 여기서 체포되셨다면서요? 네, 여기서 체포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그때 1917년 아마 12월 또 18년 정월이라고 그래. 아마 그때 아마 양양 음력이 섞여가지고 그때 뭐 구정 있잖아. 설날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을 마지막은 임종을 아마 한 것도 갖고 안 한 것도 갖고 확신은 나도 모르겠는데 막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래 막 보았다. 네. 어머님 불효자식이 돌아왔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그 어머님이 이제 눈을 감았다고 그래요. 눈을 감고 그 초상이 난 거죠. 나니까 이제 그 뭐 곡소리가 나고 이래 하니까 네. 이제 그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감시하던 이제 그 일본 경찰이 네. 그때 뭐 헌병도 있었겠죠. 딱 진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올 거다. 있으니까 이제 경찰이 들이닥친 거지. 네. 경찰이 체포하러.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사실 심적으로 각오를 했다고 이래 보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잡혀갈 때 백마를 타고 경주 경찰서로 이래 뭐 끌려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주 뭐 장렬하게 뭐 잡혀가서 일본에 체포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치조를 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일본 경찰에게 잡힐 걸 알면서도 어머니의 임종을 보러 온 효자 박상진. 그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일경에 체포돼서도 굴하지 않던 당당한 모습. 백마탄 그 기계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아, 진짜 박상진 의사의 그 묘가 맞네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박상진 의사 지묘다이 네.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 지묘 네. 그 배 부인이잖아요. 네. 공인 이 공인 월성 최씨 합부라 이제 묘로 이래 합한 거지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최영백이라는 분이에요. 최영백 경주 최씨 그 최영교라는 분의 이제 따님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박상진 의사의 그 부인이죠. 아, 그 예. 부인이랑 같이 묻혀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죽는 날까지 나라의 광복만 걱정했던 박상진 의사. 체포 후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끝까지 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1921년 8월 11일 대구 감옥에서 순국합니다. 돌아가신 건 여기가 아닌데 예. 왜 여기에 묻혀져 있는 거죠? 그래 이게 원래 이제 그 최행교 장인의 그 묘터였는데 네.
쓰려고 묘를 마련해놨는데 갑자기 사형을 당하니까 이제 그 준비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묘를 이제 그러니까 원래 장례를 경주 그 교리 그 처가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 이제 울산까지는 철로가 없었고 경주까지 철로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차로 실어가지고 거기서 경주역에 내려가지고 경주 교리의 그 처가에 이제 안치를 했다가 그래서 여기 이제 모신 겁니다. 여기 이제 준비된 곳이니까 미리 이제 갑자기 그 산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묘를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뭐 사연이 있는 겁니다. 경주 내남면 백운대 언덕에 박상진 의사가 잠들어 있는데요. 판사의 높은 지위와 수많은 재산까지 기꺼이 희생한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였단 사실, 새로이 깨달았습니다. 박상진 의사가 대한제국 판사하셨다면서요? 예, 판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 판사 발령이 났는데 네. 가지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후의 마지막 판사 시험이었다. 그래 그 시험에서 그 이분은 양정의숙에서 이제 법률과 경제를 전공을 했습니다. 양정의숙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그 사법시험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험에 합격이 됐는데 이분이 판사를 하다가 발령이 나서 가려고 그 타임에 이제 그러니까 한일합방이 된 거죠. 1910년에. 그 아마도 뭐 판사 그 시험은 1909년이나 1910년 초에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8월 달에 합방이 됐잖아요. 네. 합방이 되니까 이 사람은 그 이제 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자기 양심상, 우리가 민족의식상, 일본 그 법정에 서가지고 판사. 그렇지, 두드릴 수 있느냐. 누가 말이야, 대한독립운동가를 재판할 수 있겠냐. 그쵸.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네. 이분이 뭐 그렇다 힘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기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 소신의 실천해 오신 분인데 절대 할 수 없다. 과감히 집어 던지고 그래서 그 자기 그 집안 재산이 요즘 좀 수천억 아닙니까? 네. 그걸 전부 다 그 풀어가지고 이제 그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수천 마지기 재산이라고 그러면 수천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걸 다 팔아가 뭘 했느냐. 그 백꽃의 상덕태 상해를 만들었거든. 백꽃 만주라든지 이래 막 쫙 이래 막 백꽃에 각 팔도마다 그 집으로 만들고 그 아래 또 상해를 만들어 백꽃을 만들어 이걸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면 일본도 굴복할 것이다. 그래 그 돈을 자기 다 넣었어요. 수천억 재산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했는데 결국 막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유족은 5마지기를 이제 겨우 챙겼대요. 그러니까 그 뭐 식구가 한 100명 되는데 5마지기 놓으니까 묵고 살지를 못하죠. 네. 그래서 그 이분 이제 뭐 그러니까 뭐 형편이 엄청 어려워진 거죠. 우리는 과연 수많은 재산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까? 박상진 의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수록 자꾸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정말 숭고한 분이란 사실 잊지 말아야겠죠? 그 박상진 의사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해방이 이제 미국에서 해방이 됐지만 우리가 자력으로 해방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박상진 의사 같은 분이 이제 성공을 했어야 된다. 네. 그럼 우리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분이 이제 과감 분투한 그 노력이 오늘에까지 이르러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참 새롭게 나오게 했고 울산을 또 더욱더 빛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의미로 들 수 있겠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온 힘을 다 바친 박상진 의사. 8월 11일이 박상진 의사의 순국일인데요. 경주시 내남면 백운대에서 박상진 의사의 묘소를 찾아보는 여행 강추합니다.